강원도 설악산 입구, 이른 아침 맑은 하늘 아래 청록색 산등성이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25살 여성 지연이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지게 끈을 단단히 조이고 있습니다. 지게에는 생수와 컵라면, 양초와 성냥 같은 생필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죠.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봉정암까지 빨리 다녀와야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합니다. 16살 때부터 산을 오르내린 지연의 다리는 쇠처럼 단단해졌고 마른 체구에도 불구하고 20kg이 넘는 짐을 거뜬히 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지연에게 산은 엄한 스승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지연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청봉까지 생수와 라면, 간식거리를 날라 산 중턱 노점상들에게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립공원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불법 노점들이 사라졌고 지연은 주로 암자에 필요한 생필품만 배달하며 살아가고 있죠. 지게에 몸을 맡기듯 흔들리는 걸음 속에도 지연의 눈빛은 또렷합니다. 말수는 적지만 그 눈에는 삶의 무게를 이겨낸 강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을 스치며 걷는 길, 지연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가끔 지나치는 등산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면 지연은 짧게 목례할 뿐입니다. 젊은 아가씨가 지게를 지고 다니다니.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광경이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산에서 자란 지연에게 지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매일 같은 길을 오르내리며 지연은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봄의 새싹, 여름의 짙은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까지. 지연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입니다.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지연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립니다.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올랐던 대청봉, 아버지의 넓은 등에 엎여 바라본 설악의 봉우리들. 그 기억은 아득하지만 산의 품에 안긴 듯한 따스함만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갑자기 떠난 후 지연에게 남은 것은 작은 집과 산에 대한 애정뿐이었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하며 지연은 생각합니다. 오늘도 봉정암에 물건을 전달하고 내려와 내일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일상이지만 지연의 표정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가끔은 다른 삶을 꿈꾸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연은 자신의 삶에 작은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해질녘 지연은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향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라갈 물품들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마을 어귀의 작은 잡화점에서 지연은 봉정암 스님이 부탁한 물건들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양초 한 묶음, 성냥 5갑, 두부 세모, 생수는 박스째 6개. 지연은 영수증을 살피며 지난달 외상값까지 계산했습니다. 요즘도 혼자 산을 오르내리나 보네. 낯익은 목소리에 지연의 손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자 문가에 기철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 산 중턱에서 불법 노점을 하던 40살 남자였죠. 공원 관리가 엄격해진 후 장사를 접었지만 마을에서 종종 마주치곤 했습니다. 기철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불편했습니다. 너무 깊이 들여다보는 듯한, 무언가를 헤아리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그렇죠, 뭐. 지연은 짧게 대답하며 물건을 챙기는데 집중했습니다. 기철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숨결이 느껴졌죠. 요즘 산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더군. 젊은 아가씨가 혼자 다니기엔 위험하지 않아? 기철의 말투는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숨은 의미는 달랐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스쳤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수년간 산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침착함으로 지연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한 길이니까요. 기철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죠. 그는 지연의 짐을 흘깃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산 오르내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그 말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기철의 말이 경고이자 협박처럼 들렸죠. 가슴 한편이 불안하게 조여왔지만 지연은 표정을 굳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기철은 지연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잡화점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부터 기철은 지연에게 은근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척하는 마을 사람 중 하나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은 무겁고 불편해졌죠. 가끔 산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지연은 빠르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물건값을 계산하고 나온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이른 아침에 출발해야 했기에 지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기철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이죠. 집에 도착한 지연은 내일 치게에 실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물건들의 무게를 균형 있게 배분하고 가장 가벼운 것은 위에, 무거운 것은 아래쪽으로 배치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지연은 작은 방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설악산의 어두운 실루엣이 달빛 아래 웅장하게 펼쳐져 있었죠. 내일도 무사히 다녀와야지.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기철의 불편한 시선과 의미심장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안감이 가슴에 자리 잡았지만 지연은 그 감정을 애써 덮어두려 했습니다. 내일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을 오르내릴 것입니다. 그것이 지연의 삶이었으니까요. 이른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의 불안감이 아직 남아있어서인지 서둘러 산을 오르고 싶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산은 고요했습니다. 지연은 익숙한 듯 지게를 짊어지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봉정암으로 향하는 길, 오늘은 흔들바위 근처 암자에 들러 물품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숲길이 점점 깊어질수록 지연의 발걸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늘 오르던 길이지만 오늘따라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자신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무언가 다른 소리.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무들과 바위들 뿐이었죠. 지연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가지 않아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마 등산객이겠지, 산짐승일 수도 있어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기철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누구신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산속에 울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수풀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왔죠. 지연은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무거운 지게가 등을 짓눌렀지만 지연은 그 무게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암자에 도착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안 지연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멀리서 어렴풋이 인형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산길에 굽이굽이 돌아가는 지형 때문에 뒤따라오는 사람의 모습은 쉽게 가려졌으니까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천천히 오르던 길을 오늘은 거의 뛰다시피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을 찔렀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산은 언제나 지연에게 안전한 곳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흔들바위가 가까워지자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 뒤쪽 길을 살폈죠. 그때였습니다. 숲을 사이로 기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철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왜 기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인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지연은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위 틈으로 기철을 지켜보니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찾고 있는 듯했죠. 지연은 빠르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암자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외진 숲길에서 기철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심을 한 지연은 조심스럽게 지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암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게는 나중에 다시 와서 찾으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기철의 눈을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이 몇 발자국 옮기기도 전에 기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지연 씨, 왜 이렇게 서두르나? 내가 도와줄게. 그 목소리에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기철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기철은 눈에 띄게 흥분한 모습으로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은 거칠게 흘렀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로는 가파른 절벽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망갈 길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가나? 내가 도와주려고 따라왔는데. 기철의 말에는 친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산을 오르내린 10년 동안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철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팔 하나 정도의 거리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젊은 아가씨가 이런 험한 산길을 혼자 다니면 위험하지. 내가 좀 도와주자고. 기철은 갑자기 지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지연은 팔을 빼내려 했지만 기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연의 항의에도 기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지연을 잡아당겼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지연은 그의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나쁜 짓 할 것 같아? 그냥 얘기 좀 하자고. 기철은 지연을 숲 안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지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산길에서 단련된 체력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성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누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소리쳐봤자 들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잡히는 것을 찾아 주변을 더듬었지만 나뭇가지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등산로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둘 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를 한 70살쯤 되는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단단해 보이는 체격의 노인은 지팡이 하나 짚지 않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둘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괜찮은가?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눈빛으로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철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친구끼리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발을 디딜 때마다 마치 대지에 뿌리를 내리는 듯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산에서는 짐승도 조심해야 돼. 특히 사람 탈쓴 짐승. 노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분명히 기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철의 소나기에서 팔을 빼내려 했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불과 두어 걸음 거리만 남았습니다. 기철이 노인을 무시하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노인의 나이를 보고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한 듯 했습니다. 기철은 지연의 팔을 더 세게 잡아당기며 노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노인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는 단지 기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기철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는 순간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기철의 팔을 잡아 순식간에 꺾었고 그대로 기철의 몸을 비틀어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기철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노인은 정확하게 기철의 관절을 누른 상태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으악, 아파요. 놔주세요. 기철은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노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기철의 귓가에 작은 소리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단지 몇 마디 말이었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기철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놔주세요. 지연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장정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을 제압하는 모습에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철은 공포에 찬 눈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기철을 놓아주었습니다. 당장 사라져. 다시는 이 아가씨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기철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 우스울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도 없이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지연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니, 아가씨? 그의 짧은 질문에 지연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공포와 긴장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지연이었지만 이제야 안도감에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자신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봉수,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특수부대. 그것이 노인이 그토록 빠른 동작과 정확한 제압 기술을 구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봉수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보답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저 산을 좋아해서 자주 오르는데 오늘은 운 좋게 지연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그곳에 있었을 뿐이라 말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의 존재가 마치 산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은 언제나 지연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한봉수 할아버지는 지연에게 함께 산을 내려가자고 권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처음엔 계획대로 암자의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봉수의 조언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지연이 내려놓았던 지게를 찾았고 봉수는 자연스럽게 그 짐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지연이 말리려 했지만 봉수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듯 가볍게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지연은 간간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철이 다시 나타날까 하는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봉수는 그런 지연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걱정하지 말라는 듯 안심시켰습니다. 기철 같은 겁쟁이는 당분간 산에 얼씬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봉수는 지연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국밥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봉수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따르기로 했습니다. 둘은 마을의 오래된 국밥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차가워진 몸을 데웠습니다. 그동안 산에서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았니? 봉수의 말에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들었나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연이 선택한, 아니 어쩌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대답 대신 지연은 어깨를 살짝 으쓱했습니다. 봉수는 그런 지연의 모습에서 강인함을 읽어냈습니다. 단단한 삶이 만들어낸 굳센 영혼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16세 부모님을 잃고 산에서 짐꾼 일을 시작했던 이야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지만 산이 주는 위로에 의지에 버텨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이 길이 자신의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봉수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는 이미 알고 있구나. 봉수의 말에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요.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자신만의 가치 있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봉수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서울 외곽 쪽에서 조그만 호텔 하나 해. 조용한 데고 사람 구하고 있었어. 지연은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였습니다. 산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떠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봉수는 지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죠.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그는 지연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익숙함을 떠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서의 삶.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둘은 헤어졌습니다. 봉수는 다시 한번 지연에게 연락을 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지연의 인생에서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난 특별한 인연, 그리고 펼쳐질지도 모르는 새로운 가능성. 지연은 집으로 향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봉수 할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그가 제안한 새로운 가능성이 지연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산길을 오를 때마다 지연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산에서의 삶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흔들바위를 지날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기철의 위협, 봉수 할아버지의 등장, 그리고 그 이후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지연은 가끔 운명이라는 것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삶을 바꿀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골 마을의 공중전화에서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봉수는 지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결정을 듣고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설악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고향에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감이 지연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처음 보는 높은 빌딩들과 넘쳐나는 사람들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동안 산에서 살아온 지연에게 서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봉수 할아버지가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가운 미소로 지연을 맞이했고 그녀를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작지만 품이 있는 호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요한 아침이라는 이름의 그 호텔은 봉수 할아버지가 10년 전 은퇴 후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훈련과 경험을 살려 호텔 경영에 뛰어든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사업을 일구어 왔습니다. 지연은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부터 고객 응대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인내심과 끈기로 지연은 하나씩 업무를 익혀나갔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그런 지연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때때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연은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호텔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잠시 휴식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들에게 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설악산의 아름다움, 계절마다 달라지는 산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손님들은 지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 중 몇몇은 지연의 추천으로 실제로 설악산을 찾기도 했습니다. 봉수 할아버지는 지연이 가진 강인함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단순한 직원이 아닌 가족과 같은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산 이외의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은 호텔 프런트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지연의 모습은 예전의 그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인했고 손등에는 아직 굳은 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연의 과거이자 그녀가 걸어온 길의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죠. 그 흔적들이 자신을 이곳까지 오게 해준 힘이었으니까요. 호텔 고요한 아침은 봉수 할아버지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모든 공간에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죠. 특히 로비 한쪽 벽에는 봉수 할아버지가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단정한 손글씨로 적힌 문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묵묵히 오른 자, 머물 자격이 있다. 지연은 프런트에서 일하며 종종 그 문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행에 관한 말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철학이었고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프런트에서 새로 도착한 손님의 체크인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단정한 모습과 친절한 응대에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자연스럽게 호텔 업무를 처리하며 손님들과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봉수 할아버지는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회의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시즌을 위한 준비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연은 봉수의 곁에서 회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봉수는 종종 지연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녀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것은 지연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봉수는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 씨를 보세요. 예전에는 지게를 짊어지고 설악산을 오르내렸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우리 호텔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봉수의 말에 직원들은 지연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지연의 과거를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봉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주는 봉수의 태도가 지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설악산에서 보던 것과 달랐지만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득 산에서의 삶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많이 깨어나지 않은 시간, 지연은 로비의 벽에 걸린 문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묵묵히 오른 자, 머물 자격이 있다. 그 말은 이제 지연에게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봉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지연의 옆에 섰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그 문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수는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산에서 배운 것들은 여기서도 소중한 자산이 될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를 이겨낸 자의 잔잔한 자부심이 스쳤습니다.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지연의 모습에서 봉수는 더없이 단단해진 영혼을 보았습니다. 산은 고요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이야기가 흐른다. 지연의 삶처럼 묵묵히 버텨낸 사람에게는 결국 따뜻한 손길이 찾아온다.